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하반기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1억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00짜리 위조 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업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14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장소에서 백인 여성이 히스패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언제 또 얼마나 인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5.5%.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은 98%가 넘습니다. Fed will not hike interest rates further, and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this ends the Federal Reserve's rate hike campaign.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 직전 발표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전달보다는 0.1% 각각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6% 떨어지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으로 의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 오르며 전달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연준이 내년 5월이나 6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1%포인트가량 내릴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달 초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거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 해도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LAPD의 항공지원 부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0여 명의 직원과 헬리콥터 17대를 보유하며 미 전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LA 경찰국의 항공지원부서 ASD. 하지만 최근 LAPD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대한 첫 감사 결과 막대한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헬리콥터 비행 1시간당 $3,000가량의 비용이 들어 과도한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ractice that we think should be tested with hard, objective data to see the purpose and payoff of that serious investment. LAPD의 헬기는 주요 범죄 신고 출동이나 추적과 체포, 그리고 응급지원 상황 대응 등의 기존 목적과는 달리 주로 교통순찰이나 셔틀과 여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관들은 헬기 순찰로 인해 범죄가 감소한다는 연관성이나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연간 76만 갤런의 연료 소모와 수천 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헬기 연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There are serious monetary, environmental, and quality of life issues that we are inviting into our city. The environmental impact of burning so much fuel, and you need a lot of fuel to keep 2 helicopters up in the sky 20 hours a day. 빈번한 헬리콥터 운행으로 소음 노출이나 수면질 저하,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헬리콥터 운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데이터 수집과 관리,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The policy should include guidance on criminal activity types and trends that warrant directed patrols. 이와 관련해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여전히 LA 지역에서 헬리콥터가 경찰을 도와 사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 요청에 대응과 같은 공공안전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연말에서 연초로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 1억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서 1억 1,50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This just continues the trend that we've seen all throughout 2023. People still have this desire to travel. They are willing to pay the prices, but they just see the value that it brings to their lives to get away with family and friends or go on vacation. But leisure travel remains very important for people. 특히 성탄절과 새해 여행객의 90%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면서 평소보다 20% 더 긴 이동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는 750만 명으로 예측되면서 전문가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항공편은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도착하는 등 평소보다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레스토랑에서 또다시 위조 지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한 레스토랑 업주인 데니 마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짜리 위조 지폐 2장을 보여주며 인근 업주들에게 일부 고객들이 계산 시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보통 위조 지폐를 사용한 고객들은 종업원이 계산서를 받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돈을 놓고 빠르게 업소를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Let you guys know to all the restaurant owners out there, bar owners, there's people going around dining at your restaurant, leaving fake $100 bills on the table. Be careful, have your service be on point.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업주들에게 받은 현금이 위조 지폐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외선 조명이나 테스터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또 위조 지폐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조 지폐는 현재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도난 문제로 상당수의 식당들은 현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적발된 위조 지폐는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 1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록적인 생산량과 중국의 경제 약화가 맞물리면서 가솔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보다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센트 떨어진 갤런당 $4 7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한 백인 여성이 히스패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애나하임 디즈니랜드의 화장실에서 한 백인 여성은 스페니쉬로 대화하는 히스패닉계 엄마와 2살 배기 아들에게 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히스패닉계 여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이 백인 여성은 자신은 멕시코인이 싫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a problem to you both that I speak Spanish? That's a problem to you, right? It's offensive that you use that bathroom when she's in a wheelchair. No. Your comment was racist and it had nothing to do with using the restroom. I hate Mexicans. It's true. 이 장면을 촬영한 히스패닉 여성이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하자 온라인에서는 백인 여성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한 시민단체는 백인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다 시위 주동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도시가 불법 성매매를 막기 위해 마사지 스파업소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지아주 로즈웰시 의회는 오늘 마사지 스파업소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 힐스시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규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즈웰 경찰국은 지난 9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4개의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아시안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피해자 24명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금 모금 행사로 또다시 자신의 머그샷이 담긴 디지털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카드 웹사이트에서 머그샷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당 $99에 판매되는 트럼프 카드 에디션은 한 번에 47장이나 100장 이상 구매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찍을 당시 입고 있던 양복의 원단 조각이 증정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한 한정판 컬렉션 카드를 공개한 바 있으며 해당 카드는 하루 만에 매진돼 $4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LA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이 6천여 개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6천여 채에 이른다며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당국의 보강 공사와 실태 파악, 주민들의 안전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996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로 확인돼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층에 기둥을 세워 개방된 주차장으로 비워놓고 2층부터 주거용 아파트를 올리는 연성 목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추가하거나 새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는 등의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LA 지역을 강타한 지난 1989년과 1994년 지진 당시 연성 목조 건물들이 중심으로 붕괴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인종 때문에 추가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가운데 16%가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인 응답자 가운데 26%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보다 좋은 의료보험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7개월 동안 미 전역의 아시아계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의회 수뇌부와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섭니다. 지난 9월 방문 후 3개월 만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설득에 또다시 나선 겁니다. 미 상하원 지도부와 차례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President Zelensky made it so clear how he needs help, but if he gets the help, he can win this war, and he outlined in some great detail.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달 전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고 남북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약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내부에서 이스라엘 지원과 남북 국경 통제 강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to be asking for is billions of additional dollars with no appropriate oversight, no clear strategy to win. The border is an absolute catastrophe.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회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반격이 실패한 데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도부와 회동 후 백악관으로 이동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여론의 지원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 후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던 미국조차 우려를 표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매단 탱크가 포격을 퍼붓습니다. 포신이 향한 가자 지구 안에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탱크 부대가 국경 곳곳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에 국한됐던 이스라엘군의 지상 공격은 이제 남부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보복 공격으로 가자 주민 18,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5만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 이후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 전후 계획과 관련해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כן, יש מחלוקות לגבי היום שאחרי חמאס, ואני מקווה שנגיע להסכמה גם כאן. 어떠한 희생에도 가자 지구를 테러 관련자들의 손에 넘길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강조하듯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했던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실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בהיר את עמדתי. אני לא אתן לישראל לחזור על טעות אוסל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해법을 반대하는 강경 기류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The surge of anti-Semitis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is sickening. You know, we see it across our communities and schools and colleges and social media. 세계보건기구도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의료팀원들이 환자를 호송하던 중 구금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세 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남부 도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ASML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탱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ASML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3건의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ASML과 연구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는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ASML은 한국 손님들의 클린룸도 공개했는데 2나노미터 이하 단위 공정이 가능한 최신 노광 장비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영식부터 ASML 방문, 만찬까지 알렉산더르 국왕과 어제 하루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오늘 네덜란드의 행정 수도인 헤이그에서 마르크 류터 총리를 만나 회담합니다. 헤이그는 100여 년 전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특사들을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안팎의 관심이 곧장 김기현 대표에게 향했는데 김 대표가 거취 관련 입장을 언제 밝힐지 주목됩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 안팎의 시선은 곧장 김기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부터 국회에 나오지 않은 채 모처에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비주류를 중심으로 김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압박 수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사직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김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선 김 대표의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장 의원 불출마에 대해 총선 승리의 미랄이다, 혁신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는 당내 다른 친윤계, 영남 중진 의원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의원과 초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영남이 지역구인 박성민, 박수영 의원 등의 희생이 뒤따를지도 주목됩니다. 그래도 의원님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 대표의 결단 시기도 빨라질 것 같다며 이르면 오늘 결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만약 김기현 당대표까지 사퇴하면 국민의힘 총선 리더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전격 불출마에 당내에선 예상보다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과 내년 총선 서울 의석이 6곳만 우세하다는 당내 보고서까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까지 사실상 빈손으로 조기 종료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장 의원의 결단이 앞당겨졌을 거란 분석입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도 관심인데 장 의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한 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인터뷰를 또 제가 정식으로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 4개월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 의원의 전격 불출마로 여권 총선 지형에 변화의 시도탄이 쏘아 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BTS 지민과 정국이 어제 동반 입대하면서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BTS 완전체 활동은 내후년 6월에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병교육대 앞
커다란 풍선 아래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전국의 건강한 군복무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신병들을 맞이합니다. 훈련소를 찾아오지 말라는 당부에 팬들은 방문 대신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전국과 지민도 별다른 인사 없이 차를 타고 입영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 전원이 군 생활에 돌입했습니다. 갈 때가 됐고 이제 가야지. 다녀와서 이제 또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울 거고 빨리 갔다 와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룹 활동은 물론 솔로 활동만으로도 전 세계 인기 차트를 휩쓸 정도로 BTS의 인기는 살아있는 K-팝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들이 이뤄낸 국위 선양을 고려해 병역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전원 입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BTS의 입대 방식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군대 문제로 인해서 해체되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 그룹도 군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완전체로 활동하는 2025년 6월 이후에나 완전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긴 겨울 끝에 올 봄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BTS의 인기곡 봄날은 발매 6년 10개월 만에 아이튠즈 차트에서 역주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군 검문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난 뒤 군인과 테러범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 군인 23명이 희생됐고 테러범 6명도 모두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파키스탄 탈레반과 관련된 이슬람 무장단체 소속 테러범 6명이 파키스탄 군 검문소를 겨냥해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테러범들은 이어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를 검문소 안으로 돌진시켰으나 군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23명이 숨지고 최소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테러범은 6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지역에선 파키스탄 군이 테러 발생 하루 전부터 대테러 작전에 나서면서 테러범 21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이 2023년 올해 검색어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요리법 부분에서 한식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인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와 스웨덴, 필리핀에서 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빔밥이 검색량 1위에 오른 건 한국 드라마 등 키 콘텐츠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에 힌디어로 비빔밥을 검색하면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온 비빔밥 조리법과 같은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올해 최고의 요리 23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식 레스토랑이 요리로 내놓은 물회면을 포함했습니다. 한인 요리사가 만든 물회면은 면 위에 한국식 물회와 함께 무와 오이 등을 올린 창작 요리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북돋아주는 요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차에 탄 채 시민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 뒤로 유리병이 날아듭니다. 의회 앞 광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 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경호원 한 명이 유리병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50대 남성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과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에 무언가가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모두 마약류인 코카인입니다. 모두 11톤 분량으로 7.5톤은 스페인 북부 비고 지역에서 냉동 참치에 숨겨져 있던 걸 경찰이 찾아냈고요. 나머지 3.5톤은 발렌시아 항구 컨테이너에서 찾아내 입수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범죄단체 2곳과 관련된 조직원 20명을 체포했는데 압수한 마약은 모두 유럽 곳곳에서 유통하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곰 한 마리가 슬로프를 가로질러 갑니다.
8강 당시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은 하마터면 곰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겨울잠을 자야 할 곰이 갑자기 스키장에 등장한 건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전 점검에 나선 예비 입주자에게 펼쳐진 이 기막힌 광경에 누리꾼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 물이 새 물바지 통을 걸어놨죠. 벽면에 새어나온 물자국이 선명하고요. 주차장 곳곳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집 안은 어떨까 싶은데 불안한 예감 틀리지 않습니다. 욕실의 나뒹구는 좌변기에 또 다른 좌변기는 덮개가 없고요. 우수관은 연결조차 안 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세대 안이 이 정도인데 다른 곳은 안 봐도 뻔하죠. 한마디로 공사판, 아니 철거 현장이라고 믿을 정도네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의 한 임대 아파트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한 예비 입주자는 일주일이나 연기하고 시작된 사전 점검인데 상황이 이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전 점검은 다 지은 아파트를 미리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요구하는 제도라며 이 상태라면 보수 정도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지난주 누리꾼들의 큰 관심이 쏠린 순간 포착 이 사진,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죠.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쉿 하는 동작과 함께 지은 익살스러운 표정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찍혔나 궁금하던 차에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당시 모습을 보면 이 회장이 지나가자 시민들이 너도 나도 악수를 청하죠. 그때 주변에서 이 회장 이름을 크게 부르자 쉿 하며 이름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함께한 행사라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누리꾼들 사이에선 어느 한순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재개 총수치고는 신선하고 보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여성이 배달기사와 함께 있는 게 불쾌하다며 직원에게 내쫓으라고 항의했는데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이 손님,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 정장의 여성이 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바로 앞에는 헬멧을 쓴 배달기사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스촨성의 한 스타벅스 매장인데요. 여성은 배달기사를 향해 공기를 더럽힌다, 열등하다며 모욕했고요. 직원에겐 배달기사와 같은 매장에 앉아있을 수 없다며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배달기사와 급이 다르다고도 말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고 있던 직원, 결국 결단을 내렸는데요. 여성 손님을 매장 밖으로 내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안녕히 가시라며 보낸 건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직원의 절제된 대응과 단호한 조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대전 동구의 도로인데요. 길 한가운데 커다란 무언가가 떨어져 있죠.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자루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 이 운전자가 낙하물을 치우려고 차를 세우는데요.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더니 배달기사가 발로 툭툭 자루를 길 밖으로 쳐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볍게 손인사까지 한 배달기사. 오토바이에서 내려 스티로폼 더미가 날아가지 않도록 뒷정리까지 말끔히 합니다. 누리꾼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다른 운전자들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